안녕하십니까.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전문병원 지정부 담당자입니다. 이번 영상은 2024년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계획의 공고담에 따라 병원 담당자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최대한 담당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쉽게 내용을 담았으나 영상에서 부족했던 내용은 전문병원 지정부로 문의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 영상은 총 2개로 나누어져 있고 이번 영상에서는 2024년 평가 주요 내용, 평가 지표 세부 기준, 세부 평가 방법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릴 예정이고 2부 영상에서는 나머지 평가 자료 제출과 주요 평가 불인정되었던 사례, 향후 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평가 주요 내용입니다. 평가 개요입니다. 본 평가는 국민에게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질 향상에 기여한 전문병원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근거는 아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대상은 2023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1년 동안 병원급 전문병원으로서 12개월의 진료 실적이 있고 자료 제출 기간의 시작일 전일 기준으로 병원급 또는 종합병원급인 전문병원이 대상입니다. 2024년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는 제4기 2차년도, 3차년도, 그리고 5기 1차년도 전문병원 지정기관 109개소 중에서 종합병원인 19개소를 제외한 총 90개소이며 평가 대상 기간은 2023년 12개월 진료분입니다. 지표별 평가 대상 기간은 계획 공고 부침 1회 전문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지표 세부 기준의 기준 시점에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영역별 지표수 및 가중치입니다. 본 평가는 총 3개의 영역, 17개의 지표로 가중치 합은 100%입니다. 보다 자세히 영역별로 살펴보면 의료질과 환자 안전 영역의 지표수는 10개로 가중치 합은 70%이며 공공성 영역 지표수는 4개로 가중치 합은 20%입니다. 또한 의료 전달체계 영역의 지표수는 3개, 가중치 합은 10%입니다. 지표별 평가 자료입니다. 전문병원 지정평가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신평원에 신고된 요양기관 현황 신고 자료, 신평원의 요양급여 비용 청구 자료 및 DUR 점검 내용 및 의료기관 제출 자료로 평가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평가 지표는 보신 바와 같습니다. 다만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참여 여부와 의료인력 지표 평가 시 활용되는 전문의와 간호인력 현황 등이 신평원에 신고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6월 21일까지 수정신고 완료를 해주시고 해당 기간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지표값 산출을 위한 세부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료질과 환자 안전 영역입니다. 설명에 앞서 슬라이드 자료의 구성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단에는 지표명과 지표의 가중치를 기재해 놓았으며 그 밑으로는 지표별 적용 기준과 기준 시점, 평가 활용 자료를 기재하였습니다. 첫 번째 의료질 평가 점수 지표는 요양기관에 통보된 2023년 의료질 평가 점수를 반영하며 의료질 평가 결과가 지정 기준인 70점 미만일 경우에는 최저점인 0점을 적용합니다. 두 번째, 의료질 평가 의무기록 자료 일치율은 2023년도 전문병원 지정평가 중 의료질 평가 시 제출한 환자 조사표 점검 항목수 대비 의무기록 자료 일치 항목수의 백분율에 따라 4개의 구간을 점수를 적용합니다. 세 번째, 의사 1인당 환자 수입니다. 입원과 외래의 일평균 환자 수를 해당 기관의 전문의 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먼저
전문의 수는 요양기관 현황 신고 자료를 활용하며 상근하는 전문의 수는 평가 대상 기간 동안 재직한 근무일 수의 합의 1평균으로 산출합니다. 또한 1평균 환자 수는 평가 대상 기간 동안 입원과 외래 진료가 이루어진 건강보험, 의료급여 환자의 입내원일 수의 합의 1평균으로 산출하며 양입법을 적용하여 입퇴원일을 모두 포함합니다. 입원 외래 환자 수는 청구 내역을 활용하기 때문에 평가 대상 기간 12개월의 진료분을 요양기관에서 모두 청구 완료해 주셔야 하며 평가 연도인 2024년 4월 말 심사 결정분까지 활용하고 있습니다. 간호사 1인당 입원 환자 수는 입원 병동 1평균 입원 환자 수를 일반 병동 간호사 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일반 병동 간호사 수는 입원 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기준을 적용받는 간호사,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호스피스 병동 간호사가 대상이며 23년 1분기부터 4분기까지의 분기별 재직일수 합의 1평균을 적용합니다. 일반 병동 1평균 입원 환자 수는 평가 대상 기간 동안에 일반 병동에 입원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환자의 재직일수 합의 1평균을 적용하며 마찬가지로 양입법을 적용하여 입퇴원일을 모두 포함합니다. 마찬가지로 입원 환자 수는 청구 내역을 활용하기 때문에 평가 대상 기간 12개월의 진료분을 요양기관에서 모두 청구 완료해 주셔야 하며 평가 연도인 2024년 4월 말 심사 결정분까지 활용합니다. 다섯 번째, 의료기관 입원 환자 병문안 관리체계 지표입니다. 이는 입원 환자 병문안 문화 개선을 위한 관리체계 운영과 관련된 지표입니다. 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제시된 4가지의 세부 기준이 모두 포함되어야 증빙자료 제출 시 인정됩니다. 여섯 번째,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참여 여부 지표입니다. 본 지표는 지정 여부 75%와 운영 개시 여부 25%의 비중으로 산출합니다. 평가계획 공고 전월 말일 기준으로 위원회에서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의결된 경우 1.5점을 인정하며 평가자료 제출 기한 이내에 병동이 오픈된 경우에는 0.5점을 인정합니다. 일곱 번째, 환자 안전 보고 체계는 제시된 하위 4개의 항목 준수 여부에 따라 최대 2.5점을 인정합니다. 해당 평가는 의료기관이 이평가 시스템을 통해 제출한 자료를 활용하여 평가합니다. 일곱 번째 지표의 하위 항목 첫 번째인 환자 안전보고체계 운영계획 및 종합보고는 제시된 세부 기준을 모두 충족함과 함께 관련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할 경우 1점을 부여하게 됩니다. 이때 환자 안전보고체계 운영계획서와 종합결과 보고서는 공문서 형식으로 문서 번호, 담당자, 결제자, 결제일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만약 해당 기준이 미준수되었거나 종합결과 보고서를 일부 분기만 파악할 수 있는 보고서 자료로 대체한 경우 평가 대상 기간에 맞지 않는 가령 24년도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은 인정되지 않으니 자료 제출 시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자 안전보고체계 하위 항목 두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환자 안전보고체계에 대한 환자 안전사고에 대한 보고체계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우선 약물 투약 오류 및 수혈 부작용의 보고체계를 평가합니다. 평가를 위해 약물 투약 오류 및 수혈 부작용 관련 분기별 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잘못된 부위 시술 및 수술 부위 감염 보고 체계를 평가합니다. 이 또한 증빙자료로 관련 분기별 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낙상 및 자살에 대한 보고 체계를 평가합니다. 분기별 최소 1회 이상의 보고 체계가 있어야 하며 관련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어도 무사고 0건 보고가 분기별로 이루어져야 하며 관련 분기별 보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여덟 번째 지표는 감염 예방관리 체계입니다. 제시된 하위 4개의 항목 준수 여부에 따라 최대 2.5점이 인정되며
기준 시점은 평가 대상 기간 동안으로 의료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활용합니다. 감염 예방관리 체계 하위 항목 첫 번째, 감염 예방관리를 위한 조직 구성 운영은 제시된 세부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인정됩니다. 세부 기준 충족 여부 평가를 위해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 평가 점수 0.5점을 인정합니다. 다음으로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배치 여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모두 병상수에 따른 직역별 인력을 두셔야 합니다. 다만 병상에 따라 근무 형태 기준이 다르므로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신병원은 겸임 또는 전담 여부 관계없이 병상수에 따른 적정 인력 배치 시 인정됩니다. 이때 병상수는 2023년 12월 말일 기준 요양기관 현황 신고의 허가 병상수를 적용하며 전담 인력은 월 평균 주 40시간 이상을 감염관리실에서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이때 감염관리 인력이 중도 퇴사했는데 후임 인력이 없거나 감염관리실 소속 및 감염관리 직무 내용이나 재직 일수가 확인되지 않는 발령장 또는 간호부 소속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하거나 조사표에 기재된 근무 내역과 제출된 자료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자료 제출 시 불인정됨을 말씀드립니다. 제출 자료는 감염 예방 관리를 위한 규정과 2023년 감염관리위원회 구성 운영 활동 관련 자료 증빙 자료이며 감염관리 업무 담당 인력 배치 및 감염 교육 이수 시간이 확인되는 이수증 등의 자료입니다. 추가적으로 감염교육 영수증만을 제출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수 시간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는 불인정됩니다. 다만 가-25 감염 예방관리료를 산정하는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위에 가와 나 항목의 자료 제출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염 예방관리 체계 하위 항목 두 번째는 감염 예방관리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제시된 세부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증빙 자료 제출이 된 경우에 0.5점이 인정됩니다. 감염 예방관리 체계 하위 항목 세 번째, 감염 예방 교육 운영입니다. 이 또한 제시된 세부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모두 제출 시 인정되며 평가 점수는 0.5점입니다. 하위 항목 네 번째는 의료기구 관련 감염관리 활동 및 감염 관련 지표 관리에 대한 사항입니다. 제시된 의료기구 감염관리 활동 관련 세부 기준을 모두 준수하고 증빙 자료를 모두 제출할 경우 인정됩니다. 다만 의료기관의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감염관리를 위해 세부 기준을 개선하여 호흡기 치료기구, 유치도뇨관, 혈관 내 카테터와 같은 이러한 의료기구 미사용 병원은 의료기구 관련 가나다 항목의 자료 제출을 생략이 가능합니다. 또한 의료기관의 진료별 특성상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최소 1개 이상의 감염 관련 지표를 선정하고 감염관리 수행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염 관련 지표에 대한 세부 사항은 책자의 질의응답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는 제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번째, 의약품 중복 처방 예방률 지표입니다. 의약품 처방 시 타기관 및 타의사 간 동일 성분 중복으로 점검된 건에 대한 처방 변경 및 사유 기재 건의 비율로 평가합니다. 향정신성 의약품 중복 처방 예방률 비중을 60%, 향정신성 외 의약품 중복 처방 예방률 비중을 40%로 하여 합산한 값을 산출합니다. 다음은 향정신성 의약품과 향정신성 외 의약품에 대한 법적 근거이며 중복 차례 건수, 처방 변경 건수, 사유 기재 건수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약품 중복 처방 예방률의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이 4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적용합니다. 기준 시점은 2023년 1년 동안이며 신평원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 점검 내역을 활용합니다. 경력 간호사 비율은 시범지표이며 별도 가중치는 없습니다. 평가 대상 기간 동안 입원 병동 간호사 중에서 해당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간호사 수의 백분율로 산출합니다. 다음은 4개의 지표 가중치 합이 10%를 차지하는 공공성 영역입니다. 먼저 전문병원 지정기준 유지율 지표입니다. 평가 항목수 대비 유지 항목수를 백분율로 산출하며 전문병원 지정평가 자료를 활용합니다. 평가 항목수는 보시는 바와 같이 총 48개이며 유지 항목수는 평가 항목수 중 평가 대상 기간 동안에 미충족한 항목수를 제외하고 남은 수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지표인 급여 비급여 진료비 자료 제출 유무는 평가 계획의 별첨 양식 4 엑셀 파일에 연간 급여 비급여 진료비 전체를 제출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다만 자료 제출 시 대상 기간에 맞지 않는 자료이거나 1개월분 이상 미제출 또는 작성 서식에 맞지 않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불인정됩니다. 세 번째,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기준 준수 여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을 홈페이지에서 찾기 쉬운 곳 또는 병원 내 환자들이 쉽게 열람할 수 있는 곳에 고지하였는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비급여 징수 항목이 비급여 고지 목록에 누락되었거나 실제 수납 금액이 고지한 금액보다 높은 경우, 비급여 고지 항목의 내용과 가격이 구체적이지 않고 포괄적인 경우 등은 불인정됩니다. 공공성 영역의 마지막 4번째 내원일수 지표입니다. 평가 대상 기간 동안의 환자 구성을 감안하여 산출한 해당 기간의 내원일수와 전국 평균 내원일수를 비교하는 상대 지표로 아래와 같이 4개의 구간을 적용하며 요양급여 비용 심사결정 자료를 활용하여 평가합니다. 다음 의료전달체계 영역은 3개의 지표로 구성되며 가중치의 합은 10%입니다. 첫 번째 전문 분야 환자 구성 비율은 평가 대상 기간 동안의 전체 입원 연환자 수 중 전문병원의 지정평가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주요 진단 범위 또는 환자 유형에 속하는 기관 내 환자 구성 비율을 말합니다. 2023년 1년 동안의 진료 실적에 대한 전문병원 지정평가와 평가 결과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전문 일반 진료 질병군 환자 백분위수 지표입니다. 복지부 고시에 따른 전문 일반 및 단순 진료 질병군 또는 환자 유형에 속하는 해당 입원 연환자 수의 백분위수를 활용하며 백분위수는 평가 대상 기간 동안의 진료 실적에 대한 전문병원 지정평가 결과를 활용합니다. 세 번째, 진료협력체계 운영은 시범지표로 별도의 가중치는 없으며 진료협력센터 설치 여부 50%와 전문의당 회송 건수 50%를 반영하여 산출합니다. 진료협력센터 설치 여부 지표는 보시는 세부 기준 가나다를 모두 충족한 경우에 인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이를 모두 충족한 의료기관은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진료협력센터 설치 여부가 인정됩니다. 진료협력체계 운영의 전문의당 회송 건수는 회송료 청구 건수 대비 전문의수 비율로 산출합니다. 전문의수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현황 신고된 의료기관에 상근하는 전문의수이며 이때 한방의사는 포함되나 치과 전문의는 제외됩니다. 회송료 청구 건수는 평가 대상 기간 동안에 입원, 외래가 이루어진 건강보험 환자 중에서 회송료를 청구한 명세서 건수입니다.
지표에 따라 3개의 구간으로 적용되며 해송료 청구 건수가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부여됩니다. 다음은 세부 평가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평가 지표별 점수 선정 방식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점수 선정 방식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비율 점수 선정 방식으로 평가 그룹 내 가중치를 기준으로 상대평가합니다. 둘째, 절대평가 점수 부여 방식으로 지표값의 구간화를 설정하여 점수를 부여합니다. 셋째, 표준화 점수 방식으로 각 지표별 비교 대상 병원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이용해 표준화하는 방법입니다. 넷째, 유무지표로 유무지표 산출로 1점과 0점으로 나누어 점수 부여 후 가중치를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평가 지표별 점수 산정 방식은 해당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 지표별 표준화값 산출 방식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산출 예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표준화 값에 각 지표별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 점수를 산출합니다. 둘째, 지표별 점수를 더하여 평가 점수를 산출합니다. 마지막으로 산출된 평가 점수가 높은 의료기관을 우수한 의료기관으로 하며 평가 점수가 동점인 경우 의료질과 환자 안전, 공공성, 의료 전달 체계 영역 순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기관을 우수한 기관으로 선정합니다. 다음은 평가 점수에 따른 백분위 순으로 등급을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백분위 수에 따라 3개의 구간으로 적용하며 가, 나, 다등급 구간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적용사항입니다. 첫째, 의료기관이 평가 대상 기관에 의료질 평가 관련된 위반 사항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대체한 의료기관의 경우 평가 등급을 1등급 하락시키도록 고시를 통해 정하고 있습니다. 이외 자세한 사항은 2024년 의료질 평가 계획 책자의 질의응답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문병원 의료질 평가 지원금 관련 설명 1부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2부 영상에서는 평가 자료 제출 자료 불인정되었던 사례, 향후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